요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과거이면서 요거 시간 역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전적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불려요. 일단 보기를 통해서 이 인물들이 전통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인물이면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물이면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인물 정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인물 정보 확보하시고 앞부분의 줄거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앞부분의 줄거리에 들어갔더니 어디 볼까요? 소설에서 이 앞부분의 줄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 제시문에서 출제자가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는 지점이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는 그게 사실 좀 불가능해. 시는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집어넣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에서는 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어요. 출제자가. 근데 소설은 보기 이외에 앞부분의 줄거리도 자기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출제자는 제심을 읽기 전에 앞서서 이 얘기를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니까 그 깔아준 내용을 바탕으로 제심을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보통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런 정보를 확인하시면 돼요. 인물, 이렇게 캐릭터죠. 그리고 그 인물 간의 관계 보시고 그 다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영재 사건. 그래야 본격 스토리가 진행됐을 때 그 본격 스토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보라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겠죠.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일단 인물 캐릭터 나오는데 여기서 다들 오해하는 게 이제 그 영마의 주인공이 성기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마치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성기가 포인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읽어보면 성기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냐? 옥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관계가 나오는데 인물관계에서 옥화 그 다음에 요 옥화의 아들로 성기가 등장해요. 관계죠? 그 다음에 최장수 영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최장수 영감의 딸로 계연 등장합니다. 인물 관계가 나오면 일단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캐릭터가 나오는데 어떤 캐릭터가 나오냐면 옥화는 성기가 뭐 하기를 소망합니까? 정착하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기 자신의 아들이 정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착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착에 대한 소망으로 성기와 계연에 무엇을 추진하는 거예요? 혼인을 추진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를 공부했으면 이거 느낌이 알 텐데 우리가 뭔가를 소망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뭔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갈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뭐냐? 뭐하고 뭐 사이에서 갈등이냐면 정착을 소망하는 거니까 정착과 정착이 아닌 것 사이의 갈등이에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확보하셔야 돼요. 자, 이걸 깔고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 얘기 안 했구나. 이 작품 읽을 때 앞으로 이제 소설 읽을 때 이런 지점이 나오면 꼭 끊어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첫 번째 4번 문장 앞에서 끊어보세요.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앞에서 끊어요. 그죠? 4번 문장 끊으시면
뭐가 바뀌었어요? 시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 괄호 한번 묶어볼게요. 우수도 경칩도다 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끔거릴 무렵이었다. 여기까지 괄호 묶으세요. 시간적 배경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3번 문장 그의 봄이 아직 오기 전 그 앞에서 끊어보세요. 그의 봄이 아직 오기 전 할 때 요거 자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청명 무렵이에요. 맞아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번 끊었잖아요. 이 끄는 게 어디냐면 뭐가 오기 전? 봄이 오기 전이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명이 봄이 지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봄이 오기 전이라며. 그럼 얘하고 시간이 뭐 된 거야? 역전. 맞죠? 이게 시간 역전이죠.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 첫 번째 다음에 봄이 오기 전,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청명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지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갔잖아. 과거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어디로 나와야 돼? 원래 들어갔던 위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줘야 돼. 끊어주고 그 다음 26번 문장으로 가보자.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그 지점 있죠. 그 앞에서 끊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지점에 뭐가 쑥 하고 들어간 거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간 거예요. 시간으로는 얘가 원래 앞이고. 됐어요? 과거. 그러면 내가 이제 과거가 뜨는 순간 무슨 생각하라고 했냐면 현재를 이해하는 계기 그리고 얘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지금 본인들 어디에서 어디에서 끊어줬어야 되냐면 30번 문장 앞에서 끊어줬어야 돼.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지난 뒤였다. 그러면 이게 5번째 장면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동의해요? 잡았어? 근데 이걸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잡으려면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서 잡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잘 안 돼. 이거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잠깐 가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부터 어디야? 3문장까지죠? 1부터 3문장까지 해서 사건, 이별. 이거죠? 이 사건을 둘러싼 인물의 반응 이렇게 가는 거죠. 사건 나오면 사건을 통해서 뭐 파악하라고 했어요? 인물 파악하라고 했죠? 그럼 캐릭터 파악해야죠. 이 캐릭터 지금 누가 나오냐면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개연하고 성기. 자, 캐릭터 파악해야죠. 이미 보기에도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성기도 그렇고 개연도 그렇고 둘 다 전통적인 인물이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잖아. 따라서 이별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별 앞에서 스스로 뭔가를 주체로 결정하거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 이별 원래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별을 그대로 다 뭐하고 있습니까? 수용. 맞아요?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보기의 설명대로라면 모두 소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요거 잡으시고 그래서 2번 문장에 오빠 편의사시오 할 때 오빠 편의사시오 누가 한 거냐면 개연이 성기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되면 정말 오빠 잘 지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 잘 지내가 아니라 이제 진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별하는 얘기죠. 우리 그래서 헤어질 때 잘 지내라고 얘기하지 그냥 헤어져라고 얘기 잘 안 해요.
물론 헤어지란 말을 하죠. 하고 꼭 뭐라고 하냐면 헤어지란 말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 지내.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헤어져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개연이 성기에게 오빠 편히 사시오라는 말은 개연도 이제 이별을 뭐 한 거다? 수용한 거다. 그래서요. 뒤에 문제로 넘어가면 65번에 3번 니은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개연은 정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인물 그랬습니다. 자, 이별을 스스로 결정했어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답 3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가 깨져요? 캐릭터가 깨지는 겁니다. 이 문제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65번 옆에 써야겠죠. 뭐라고 써야 돼요? 인물이에요. 인물. 65번 발군에 보면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감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어떤 작품을 감상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물어보는 거냐?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에서 내용적 요소가 뭐냐? 사건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깨졌기 때문에 무조건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서 거기 3문장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뭐죠? 배경. 그래서 배경도 같이 확보하는 겁니다. 사건, 인물, 그리고 배경. 인물, 사건, 배경 딱 보는 거잖아요. 그게 A. 그래서 A에 밑줄을 쳐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별하는 국면에서의 배경.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넘어가서 이제 창명 무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옥화와 성기의 대화가 들어가지. 그 대화 잘 보시죠. 자, 옥화가 성기한테 어떻게 하느냐? 성기에게 물음 2개를 던졌어. Q 2개. Q1, Q2. 칠게요. Q1, Q2인데 첫 번째 물음이 뭐냐? 너 강원도로 갈래? 두 번째 물음은 너 나랑 장가들어 여기 살래? 이렇게 물었지. 자, 장가 보이지? 장가들어 여기 살래라는 얘기는 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반영된 거예요? 정착이죠. 그럼 여전히 옥화는 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들의 정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그 다음 1번은 그럼 뭐예요? 정착이 반대겠죠. 정착이 반대니까 뭡니까? 역마. 그러면 옥화는 여전히 역마와 정착 사이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성기가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잘못 파악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답이 없어요. 다 뭐라고 파악하냐면 성기가 엄마한테 삐졌어.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건 본인들이라는 거죠. 소설 까오가 있지. 지금 엄마한테 삐져갖고 답 안 하겠냐고요. 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여기까지만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쏙 하고 들어가 주는 거야? 과거가 쏙 하고 들어가 줘. 그 과거를 보면 도대체 왜 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와의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세 번째 장면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죠. 15번 문장. 그래, 그 친양수 영감은 36세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짐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 사마귀로 보아 자기 동생임이 분명하다라는 것 요거잖아. 다시 말하면 드디어 두둥하고 뭘 얘기하는 거냐? 과거를 통해서 그동안 감춰뒀던 뭐를 깐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비밀을 깐 거죠. 이거 얘기 안 하면 성기가 이거 받아들이겠냐고, 이별. 이걸 아니까 앞에 이별을 이해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이 소설 해결되겠냐,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봐. 지금 과거잖아, 얘가.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미 가족관계를 여기에서 이 엄마가 물은 여기에서는 이미 가족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야? 모르고 있는 상태야? 아? 알고 있는 상태지. 알고 있는 상태니까 성기가 옥화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아니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엄마가 헤어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엄마가 밉겠지.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버렸잖아. 계열이 누구란 걸 알았어. 동생. 누구의 동생? 그러니까 성기에겐 뭐가 되는 거야? 누나. 이모. 야이씨. 엄마의 동생이 너는 누나냐? 챙겨간 놈을 봤냐? 이거 지금 다른 애들 다 본다. 예? 너 이번 주 애들이 보면서 어머 걔 누구예요? 그러겠다. 어차피 제 존재를 모르잖아요. 네 존재 조만간 아까 얼굴 나왔잖아. 네? 그러면서 그러게 일찍 와. 어? 됐지? 걱정하지 마. 얼굴 지울 거야. 창피해서.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이미 알아버렸단 말이야. 이걸 안 상태에서 이 말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성기는 왜 이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납득할까 안 할까? 하겠지. 어떤 미친놈이 납득을 못하겠냐고. 이모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당연한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답을 안 하는 게 아닌 거야. 됐니? 그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잖아. 영마와 정착자에서 뭐 하는 거다? 갈등하고. 그래서 이 답을 하지 않는 건 내적 갈등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뭐예요? 이거라고 해요. 과거의 가족 간의 관계를 밝힌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 말했잖아요. 이게 나오는 순간 파악해야 될 게 두 가지다. 얘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얘가 현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일단 그건 됐어. 그래서 이게 엄마에 대한 무슨 뭐 화 또는 엄마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소남이 아니라 여전히 뭐 하는 거다? 갈등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 상황을 이해했어 못했어? 했지. 그런 상태에서 그 몇 번 문장이야? 26문장을 가. 이게 5번째 장면이야. 네 번째 장면. 그러니까 26문장을 가면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 생각도 없다. 이 문장이 몇 번 문장이 연결되는 거야. 여기 문장이 연결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나서 27번 문장 봐봐. 어떨라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너 좋을 때라. 봐. 여기서 얘가 뭐 하지 않으니까. 답을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 뭐 하기 시작해? 포기. 그렇지.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얘기는 엄마가 뭐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엄마가 갖고 있는 내적 욕망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하는 거야. 이 모든 변화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 됐니?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장면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옥화에 뭐가 연결됩니까? 물음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성기가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성기를 뭐 하고 있는 거다?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다. 자, 갈등 나왔으니까 반드시 갈등이 뭐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해소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면서 마지막 5번째 장면 가니까 이제 말하지 않던 인물이 뭘 하기 시작해요? 말을 했잖아. 말했잖아. 거기 31번 문장 가봐. 미안합니다. 31번 문장 바로 밑에 어머니 나 옆판 하나 맞춰줘. 자, 드디어 옥화의 물음에 대해서 뭐 했어? 답을 했잖아. 옆판 하나 맞춰달라고. 그럼 이거 장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떠돌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떠돌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기에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온 거예요. 영마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뭐 하는 거다? 수용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잖아요. 배경.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쵸? 보세요. 이게 B고요. 이게 A예요. 여기는 이별이라고 하는 국면에서의 배경이고 여기는 뭐예요? 갈등? 해소라고 하는 국면에서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같으면 다 뭐로 결정하겠어요? A로 결정할까? B로 결정할까? B. 당연히 B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 지점이 뭐가 일어난 지점입니까? 갈등 해소. 이 작품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이걸 안 물어볼 수 없죠. 그래서 뒤에 문제 보세요. 64번. 답 3번.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64번 옆에서 뭐라 쓸래요? 배경 사건 이렇게 써야죠. 그럼 보세요. 65번 아까 뭐였죠? 인물. 64번 뭐였어요? 배경 사건. 맞죠? 그렇죠? 62번 가보세요. 미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설명 적절한 거래요.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중심 내용. 그렇죠? 이 소설을 읽고 딱 한 문장으로 설명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1번 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1번인 거예요. 아, 이 소설의 핵심이 뭡니까? 가족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거 아니에요? 1번 이외에 어떻게 답이 돼요? 1번 말고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왜?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중심 내용, 중심 사건이죠? 보세요. 62, 64, 65 다 인물, 사건, 배경. 이 범위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났습니다. 소설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3번에 서술상 특징 하나 돼요. 서술상 특징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시점 아니면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뭐 물어본 거예요? 시점. 근데 지금 이 작품의 시점이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예. 아, 이 작품 3인칭이잖아요. 근데 그 3인칭을 뭐로 바꾸라고요? 1인칭. 그러면 그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나. 말하는 사람이 나여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다만 1번은 왜 안 되냐면 그 손이 내 손이 아니잖아요. 누구 손이에요? 내 새끼 손이잖아요. 아들내미 손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따라서 됐어요? 네. 이게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하거나 밑줄 하거나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 밑줄하는 거예요. 쭉 읽다가 사건 나왔어 사건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밑줄하고 동그라미 하나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하게 돼요? 맞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습관이라 자기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못 고쳐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습관 안 고쳐져요. 그래서 국어가 점수가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면 수학이나 영어는 이런 수학은 이제 계속 하잖아요. 계속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면 점수가 좀 변해요. 근데 국어는 왜 안 변하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못 받냐면 검증을 못 받아. 수학은 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서 쓴 걸 보고 계산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확인해 주지. 근데 국어는 이게 다 어디서 진행돼? 머리로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래서 인강이 국어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강은 국어가 효과가 없냐면 머릿속으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듣기만 하잖아요. 2시간 들어. 그럼 애들은 나 뭐라고 생각하냐? 2시간 공부했다고. 2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고 2시간 동안 뭐 했어요? 본 거죠. 본 건 공부가 아니에요. 손으로 해야 공부로. 자, 내가 동그라미하고 내가 밑줄하고 그걸 검증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보기만 해요. 두 번째, 동그라미 뭐 하더라도 이걸 검증을 못 받아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가서 내가 동그라미하고 밑줄하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못 받아요. 지적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편하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수학은 선생님 근데 수학은요? 수학은 잘 생각해보세요. 인강만 듣지 않아요. 수학은 반드시 현관 같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현우진 거 들으면서 현관 같이 듣잖아요. 가서 조금 애들 몇 명 없는 학원 가가지고 반드시 첨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공부하면 점수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어도 해야 돼요. 자기가 동그라미하고 밑줄하고 이걸 해야 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수학을 하라고 하면 머리로 안 한다고요. 수학은 다 쓰죠. 그렇죠? 국어는 하라고 하면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위로.
자, 야 똑바로 해. 그냥 알아요. 다 알죠 우리말인데 우리말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까? 어디 뭐 사우디캅이에요 모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고 스토리 라인이 정리가 돼. 거기 쭉 읽다 변화가 나타났구나. 그럼 생각해야죠. 뭐 때문에 변했지? 이것 때문에. 그래 맞아. 이모인데 이모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기에서 작가는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을 거역하는 것보다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렇죠. 이모하고 결혼한다고 가서 계열이 붙잡고 도망가 보세요. 그건 또라이 미친놈이죠. 그거는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 50분입니다. 자, 쉬었다가 독서로 넘어갑시다.